안녕하세요. K입니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는 체중 감소를 위한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8시간이 아니라 3시간 만에 위장을 통과할 음식을 먹는다면 바로 거기서 벌어들인 5시간의 에너지가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쓰이게 된다. 그리고 그 음식이 훨씬 쉽게 장을 통과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벌게 된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채소나 샐러드와 같이 먹는다. 빵을 먹고 싶다면 빵을 채소나 샐러드와 같이 먹는다.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면 마늘, 채소, 샐러드와 같이 먹는다. 치즈를 먹고 싶으신가? 그럼 치즈를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은 후 마른 빵 조각은 넣지 말고 먹는다. 또는 치즈를 녹여 채소와 함께 위장에다 넣을 수 있다. 만약에 콩처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이 혼합된 음식을 따로 먹으면 상관없다. 그러면 몸은 효율적으로 소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화액의 분비량과 분비 시간을 스스로 조정하게 된다. 자연에서 가져온 것은 그것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상당량 섞여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별개의 탄수화물 음식과 별개의 단백질 음식을 한 끼에 같이 먹으면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 분비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 콩처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섞인 음식을 먹는 것과 개별 단백질 음식과 개별 탄수화물 음식을 섞어 먹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는 것이 좋지 않다면 단백질과 단백질 혹은 탄수화물과 다른 탄수화물을 섞어 먹는 것은 괜찮을까? 실제로 한 끼에 한 종류의 단백질 음식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단백질 음식을 섞어 먹는 것은 위험하다. 이유는 단백질마다 성격이 아주 다르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두 가지 이상의 단백질에 필요한 소화 요건을 맞추기 위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기와 계란과 생선과 우유와 견과류 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단백질들을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를 소개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현재 식사 습관을 바꾸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라는 것이다. 물론 더 자주 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더 자주 할수록 더 빨리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음식을 적절히 배합한다고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꺼번에 마구 섞어 먹지 말라는 것뿐이다. 서로 적절하게 배합된 음식의 원리에 맞춰 먹으면 식사 후에 에너지가 지나치게 손실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남아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난 명절 때 먹은 음식을 기억하는가? 다 먹은 후에 먹지 말아야 하는데 또 먹었네 라고 후회하지 않았는가? 또 식사 후에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갑자기 입이 심심해져서 찬장이나 냉장고에 무엇이 있을까? 이제 당신은 과자나 초콜릿을 먹기도 하고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배가 불러서 이제 좀 누워야 하고 등등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섞어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식후에 완전히 지치게 된 이유는 서로 다른 너무나 많은 농축된 음식들이 한꺼번에 위장에 들어있어서 소화기관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폐물을 제거하면 아이들 성적이 올라간다. 여기에 당신이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음식 배합 원리의 실천가이기도 했다. 그는 만 12살에서 만 17살 사이의 불우한 소년들을 위한 기능공 양성학교를 설립했다. 소년들은 인문학 과목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 훈련 외에도 포드가 주장한 음식 배합 원리도 실천해야 했다. 그들은 달콤한 후식이 금지되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화학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섞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채소와 샐러드는 하루에 2번씩 제공되었다. 헨리 포드는 학생들에게 잘못 배합되어 독성 노폐물을 뿜어내는 식사를 먹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들은 놀라운 학업 성적과 에너지로 헨리 포드에 보답했음은 물론이다. 당신은 우리 몸의 소화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소화기관은 몸의 다른 어떤 기능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제대로 된 음식의 배합은 에너지를 풀어주고 해독해준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가면서 10일 후에 5kg을 빼자는 것이다.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했더니 에너지가 넘쳤고 위장병을 없앨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체중을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까지 사라졌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 내 말 또한 무턱대고 믿지 말고 직접 시도해 보시라. 머지않아 당신의 몸이 정답을 알려줄 것이다. 독일 속담에 몸을 고쳤다면 그것이 더 좋은 약이다 라는 말도 있다.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조금만 바꾸면 된다. 20, 30년 동안 문제가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전시킬 시간은 충분하다. 당신이 살아있기만 하면 신은 당신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효과에 환호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미국인들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돈을 약물을 구입하는 데 허비하고 있다. 그 돈은 제약회사와 병원의 수입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인들은 매 시간 수천만 개의 약을 삼키고 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처방약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예전에는 발륨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지금은 타가메트다. 타가메트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소화불량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기에 이렇게 많은 소화제가 필요하게 된 것일까?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것이 체중 감소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직접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일보다 더 부당하게 취급받는 음식은 없는 듯하다. 사람들은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 알지 못한다.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것은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뛰어난 맛과 기분 좋은 향, 눈을 즐겁게 해주는 빛깔이 감미롭게 혼합된 과일은 언제나 먹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과일은 가장 생생한 에너지를 주며 삶을 고양시키는 음식이다. 만약에 올바로 섭취된다면 말이다. 뉴욕타임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앨런 워커 박사의 이야기를 실었다. 워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간의 초기 선조들이 주로 먹은 것은 고기가 아니었다. 씨앗이나 새싹이나 물도 아니었다. 그들은 잡식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과일에 의지해 생존해왔다. 석화된 치아의 연구에서 워커 박사는 현재까지 어떤 예외도 발견되지 않았다. 700만 년 전의 원시인부터 25만 년 전에 사라진 호모 에렉투스까지 조사된 모든 원시 인류의 치아가 과일을 먹는 치아로 판명되었다고 선언했다. 과일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먹도록 적응된 유일한 음식이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나 유사한 침팬지는 음식의 대부분을 과일로 먹는다. 과일이 없을 경우에는 나뭇잎을 먹기도 한다. 인간과 침팬지는 원래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 즉 fruitarian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따라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을 것이냐 보다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와, 정말 새로운 고민을 안고 왔는데요. 원래 과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과일을 주로 먹는 식사로 하기에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것과는 너무 다르죠. 단백질의 초과 소비는 유방암, 간암, 방광암과 연관되어 있고 백혈병 발생의 증가에도 관련되어 있다. 육류의 소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400% 이상 증가했다. 위암은 몸에 발생하는 모든 암 중에서 3분의 1에 달한다. 고기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면 부패된 독성이 몸으로 스며든다. 단백질 독성은 몸에서 산도를 매우 높게 증가시킨다. 몸 안에 쌓여있는 독성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이 세정 작업을 완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통해서다. 과일은 모든 음식 중에서 수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음식이다. 모든 과일은 80에서 90%가 몸 안에서 세정 작업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욱이 과일에는 인간의 몸이 생존을 위해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 탄수화물,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에 내재한 생명의 힘은 다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과일은 몸에 쌓인 찌꺼기를 몸에서 씻어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과일은 아주 짧은 시간만 위장에서 머문다. 이것들은 마치 터널을 지나듯이 2, 30분 만에 위장을 통과한다.
그들은 분해되자마자 넘쳐나는 에너지를 소화기관에 풀어놓는다. 위장에서 분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일이 보존한 에너지는 상당히 많다. 이 에너지는 자동적으로 몸에서 독성 노폐물을 씻어낸 다음 몸무게를 줄이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일이 올바로 섭취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일의 올바른 섭취란 무엇인가? 매우 단순하다. 과일은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올바른 섭취란 과일을 다른 어떤 것과 동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사 후에 과일을 먹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것이 필수적이다. 과일은 수분 함유량이 아주 많고 소화에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과일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감소와 다른 활동을 위해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다른 음식을 먹은 다음 과일을 먹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음식 배합 원리의 권위자인 허버트 쉘턴 박사는 과일을 공복에 섭취했을 경우에만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체의 적응력은 엄청나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때 몸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당신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넘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당신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세무당국은 당신을 잡아내고야 말 것이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도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은 걸린다. 통계에 의하면 음주 운전 80회를 했을 경우 한 번 정도 단속에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걸린 음주 위반은 79번 음주 운전 후의 결과물이다. 어쩌면 음주 단속에 걸린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그 전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사망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과일, 특히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과 같은 산성 과일에도 해당된다. 이 과일들은 식물학적으로 산성 과일로 분류되었을 뿐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과일은 알칼리성이 된다. 사실상 채소와 함께 과일은 몸에 쌓인 산성을 중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 수분 함유량이 높지 않은 음식, 과도한 동물성 음식, 식품 첨가제,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물,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몸을 오염시키고 산성화시킨다. 몸이 산성화되면 몸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난다. 멍울이 생기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눈 밑에 검은 자국이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 위궤양이 생겼다는 증거이며 몸이 산성화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과일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몸에 있는 산성을 중화시켜서 놀랍게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올바른 과일 섭취의 원리를 알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 그리고 청명한 영혼과 장수까지 모두 가질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어떤 과일이든 신선해야 한다. 열로 가공되거나 변형된 과일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다. 우리 몸은 자연적인 상태의 과일만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과일은 신선하고 요리되지 않은 채로 섭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제시한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없게 된다. 또 과일이나 채소를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마시지 말라. 그것은 부서져 있기 때문에 한 모금씩 머금고 삼키기 전에 침과 섞이게 해야 한다. 천천히 씹듯이 마시라는 말이다. 또 하나 명심할 점은 과일을 먹기 전이나 후에 다른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그 둘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장이 비어있기만 하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과일을 원하는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다. 다만 음식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먹는다면 20-30분 정도의 간격만 두면 된다. 이것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가 위장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일단 과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먹은 후에 과일을 먹으려면 적어도 3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최소한 4시간이다. 또 부적절하게 배합된 식사는 8시간 후에. 과일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과일에 들어있는 효소는 지방을 태우므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은 후 과일을 먹으라는 말은 위험하다. 과일의 으뜸 가는 역할은 소화계통을 편히 쉬게 해주고 독소 제거와 체중 감소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풀어주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절대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낮 12시까지 과일과 채소,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기 바란다. 원하는 만큼 먹거나 마셔도 된다. 먹거나 마시는 양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는다. 몸에 귀를 기울여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한다. 공복에 먹은 과일은 긍정적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침에 먹는 과일은 체중을 빠르게 감소시킨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는 말이 나온 것이다. 나는 과일과 채소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만과 질병의 해결책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 음식들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에게 딱 2주 동안만 실천해 볼 것을 권장한다. 물론 1주 만에 엄청난 결과를 맛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2주가 가장 좋다. 나는 프로그램을 열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실천해 보았는데 2주면 99% 이상의 사람들이 삶에 엄청난 변화를 온몸으로 겪었고 영혼의 변화까지 경험했다.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실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도 아니고 배고픈 다이어트도 아니다. 시간을 갖고 몸의 변화를 즐겨보자. 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 즉 과일과 채소만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모노 다이어트라 부른다. 모노는 하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접두사이다. 그러니까 불로 익히지 않고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라는 말이다.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루에서부터 몇 주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만을 먹는 것이다. 이거는 원푸드 다이어트와는 구별해야 되겠네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안 됩니다. 당신이 자연 상태에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몸속의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는 몸 청소법이다.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독소를 청소하는 데 쓰고 결과적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다. 두 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불로 가열해서 영양분이 다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모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현재 질병이 심하게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미 비만인 상태에서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평소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생활화하여 아예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다이어트의 불변의 법칙을 체계화하는데 15년이 걸렸다. 이 원리는 세상의 온갖 상업적인 음식 때문에 생긴 비만을 없애서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날씬해진 몸매를 통해 평생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두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아직 원하는 몸무게를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1. 지속적으로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고 2.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고 3. 오전에 과일만 먹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최적의 상태가 될 때까지 체중이 계속 빠지면서 더 건강해질 것이다. 좀 더 빨리 살을 빼고 싶다면 하루 종일 수분이 많은 샐러드와 과일을 먹도록 한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해 주길 부탁한다. 첫째, 농축 음식인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원리에 맞게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며 하루 식사 섭취량의 30%가 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과일은 우리 몸을 보존하고 보살피는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이다. 충분한 양으로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다시는 비만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다. 그들 모두는 24시간을 가지고 있다.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도 시간이다. 무한히 펼쳐진 시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로또 1등 당첨의 행운도 로또를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성공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전 세계 1200만 부 돌파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과 또 K독서대학에서 공부한 것들과는 상반된 부분들도 있지만 또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죠.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와, 우리의 몸은 정말 공부에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내 몸과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맞는 것을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